안녕하세요. 니콘 쿨픽스 P900을 가지고 요즘 계속 집중적으로 이거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 실내 촬영을 할 때는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완전 자동 모드에서 촬영을 해야 가장 잘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완전 자동 모드래야 일단 플래시가 터져요. 그리고 노출 보정을 할 수 있고, 실내니까 이게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노출 보정을 해야 되고 플래시를 터트려야 되는데, 원래 이게 이제 DSLR 닮은 캠코더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니콘 풀피스 P900이 이게 하이엔드 카메라라고요. 디카보다는 낮고 DSLR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기종. 이게 고급 디카, 고급형 디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뭐 요즘 사진이야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뭐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이렇게 무겁고 불편하고 복잡한 카메라로 찍을 일은 없고요. 다만 이게 24mm에서부터 35mm 필름 카메라 기준 24mm부터 2000mm까지 망원이 된다고요. 엄청난 망원이 되죠. 망원 때문에다가 이걸 구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테스트해서 제가 이 유튜브 제 채널에 올릴 때는 여기 이제 완전 자동 모드에서 촬영을 하는 게 가장 잘 나왔어요. 그때 잘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일단 실내니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가까운 좁은 지역이고 플래시를 터뜨렸기 때문에 잘 나왔는데, 어제는 이제 어제가 구정이잖아요. 이제 저도 그저께 며칠 전에 이제 구정을 새로 시골에 이제 고향에 내려갔다가 어제 올라오는 길에 이제 계속 촬영을, 저는 일찍 이제 차가 밀릴까 봐서 일찍 출발은 했지만 사진하고 이제 동영상을 많이 촬영하느라고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올라왔어요. 이제 그 전에 완전 자동 모드에서 잘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완전 자동 모드로 어제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내에서는 완전 자동 모드가 그렇게 잘 나오더니 야외에서 이제 특히 어제는 주간이지만 아주 거의 뭐 야간에 줄할 정도로 어두웠어요. 그냥 지독하게 날씨가 흐린 날씨였다고요. 그래서 노출 보정을 안 하면은 밝게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 자동 모드에서 노출 평균 1.5로 올려가지고 어제 촬영을 해서 올렸어요. 올렸더니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 화질이 나올 만큼은 나오지만 노이즈 리덕션이 너무 강해져서 사진의 선에도 그 칼 같은 샤프함이 하나도 없이 그냥 두리뭉실 픽셀이 다 뭉개져 가지고 일반인들이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사진이나 그 사진이나 그건가 보다 하겠지만, 저는 이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걸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샤프니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칼 같은 그런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그런 건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제 밤에 와서 다시 이제 P 모드로, 여기에 DSLR하고 비슷하지만 DSLR은 반에 반도 못 따라가고요. DSLR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PASM 모드가 다 있어요. M은 매뉴얼 모드, A는 이제 이게 조리개 우선 모드라고요. 요 A 값을, 조리개 값을 맞추면 나머지가 카메라가 알아서 맞추는 모드. S는 셔터 우선 모드로 셔터 속도를 맞추면 카메라가 알아서 촬영하는 모드. P 모드는 이제 상당히 오늘 지금 설명하는 게 P 모드입니다. 프로그램 시프트 모드라고 해서요. 니콘의 프로그래머들이 여기 이제 정해진 설정에 따라서 이런 셔터 값과 조리개 값과 ISO를 적절히 조합을 해 놓은 것이 P 모드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동영상을 촬영을 해보면 저도 처음에는 P 모드로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만 초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완전 자동 모드를 쓴 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이 니콘 쿨픽스 P900에 참 문제가 많은 카메라입니다 라고 올린 동영상을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어제도 제가 예당호를 오리도 촬영을 했고 예당호 호수 건너 마을에 있는 집도 촬영을 했는데요. 한 5km 정도 될 겁니다. 2000mm로 당겨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제는 너무 날씨가 흐려서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질 않았고요. 그런데 오리가 한 100m나 200m 있는 오리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오리가 초점이 맞질 않는다니까요.
그래 완전 자동으로 하니까 초점은 어제 맞았어요. P 모드에서 도저히 초점이 안 맞아서 제가 이제 오토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리 촬영한 거를 내가 아까 올렸고 아주 방송용 캠코더 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은 뭐 스마트폰으로는 뭐 줌을 해봤자 디지털 줌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광학 줌이라고요. 그러니까 2000mm까지는 안 돼요. 한 1600mm 이상 넘어가면 초점이 안 잡히니까 대충 한 1600mm 정도만 당기면은 잘 나오는데 이게 여기 액정에 이렇게 줌을 당기면 막대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하여튼 니콘은 이게 문제가 참 많은 회사예요. 카메라가 문제가 있기보다 니콘이 문제가 많은 회사예요. 내가 아주 심한 말로 이러고도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줌을 당기면 줌 막대기가 나와야 내가 몇 미리로 촬영을 하는지 알지. 그걸 안 집어넣었으니 이렇게 멍청한 이런 회사가 있냐고요 이게.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제 계속 테스트 촬영을 하면서 터득한 게 대충 1600mm 정도 당기면은 가장 크게 촬영이 되고, 물론 오리 촬영할 때만 그래요. 멀리 뭐 한 1, 2km 어제 촬영한 영상에 예당호 건너편에 있는 집을 촬영했거든. 한 5km 이상 되는 집. 이런 데는 2000mm 아니면 달 촬영을 할 때 이게 광학 2000mm고 디지털 4배 줌이 있어요. 그런 디지털 줌까지 쓰면 최대 8000mm로 당길 수가 있다고요. 물론 화질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거는 최대 망원으로 풀로 당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꽃이나 나비 이런 거를 DSLR 같으면 이제 매크로 렌즈가 있어요. 매크로 렌즈의 배율이 1:1 등배 접사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작은 뭐 개미 한 마리를 촬영해도 개미 한 마리가 화면에 꽉 차게 나오는, 인터넷 보면 막 눈이 그냥 막 이 화면에 꽉 차게 나오는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게 1:1 등배 접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줌을 끝까지 당기면은 1:1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대충 한 1200이나 1300, 최대 1600mm 정도밖에 못 당긴다고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이 나비 같은 걸 정밀하게 촬영하고 싶어도 줌을 끝까지 당기면 초점이 안 잡히니까 한 절반 정도만 당기고 촬영을 하니까 크게 찍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줌이 2000mm가 되더라도 그런 곤충을 정밀 촬영할 때는 가까이 가야 돼요. 예당호에 있는 오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물로는 못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산속도 마찬가지, 물가에도 마찬가지, 내가 위장 텐트를 치고 하루 종일 그 속에서 숨어서 기다리면서 오리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한 50m 이내로 접근해서 촬영해야 기가 막힌 작품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보면 기가 막힌 사진들 많잖아요. 그런 게 다 그렇게 찍은 거라고요. 이거 어제 촬영한 건 한 200m 떨어져서 촬영했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로 나왔으니까 사실 성능은 대단한 거예요. 200m 정도 떨어진 오리를 그 정도 화질로 크게 촬영했다는 건 대단한데, 어쨌든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P 모드로 했고요. P 모드에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조절할 수 있는 이 항목이 좀 있어요. 선택 폭이 넓다고요. 자, 이거 오토 완전 자동 모드 말고 오늘은 P 모드입니다. 프로그램 시프트 모드. 여기서 메뉴를 누르면은 이 여러 가지는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퀄리티는 화이트로 가장 좋은 화질이죠. 이미지 사이즈도 가장 큰 사이즈. 픽처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픽처 컨트롤. 니콘에만 있는 이게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 무슨 뭐 포트레이트니 뭐니 뭐 따질 것도 없이 표준 기본값으로 놓으면 무난하다고. 이것도 기본값. 화이트 밸런스는 이게 오토 1, 오토 2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오토다. 화이트 밸런스도 이게 이제 무슨 뭐 특수하게 이펙트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유령이 나오는 사진 막 파란 배경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바꿉니다만, 일반적으로 오토로 하면 무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이트 밸런스도 오토로 했어요. 이게 다 기본값이라고. 기본값 오토 기본값.
이거 커스텀 했어도 오토라 기본값으로 했다고 다. 이거는 이제 컨티뉴어스가 이거 저는 이제 싱글입니다. 셔터 한번 누를 때 한 컷 촬영. 이건 고속 촬영이에요. 고속 촬영. 이건 저속 촬영. 요거는 160프레임까지 촬영. 셔터 한번 딱 누르면 1초에 160프레임 촬영된다고요. 근데 사실 이 기능도 이거 유치원도 아니고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애기 수준밖에는 안 돼요. 왜 그러냐? 니콘은 지금 125년인가 그럴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메라 회사인데 이 삼성 스마트폰은 지금 999 픽셀 장인가 찍잖아. 한 번 이거 고속 촬영하면은 999장 나온다고요. 스마트폰에. 저는 스마트폰이 이게 갤럭시 점프인데요. KT에서 이게 이제 무료로 주는 거지만 무료는 아니고요. 일정 기간 이제 조금 높은 요금제를 사용해 주는 조건으로 저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바꿔주니까 뭐 내 돈들이 안 들으니까 저는 받아서 써요. 그래서 갤럭시 점프 1, 점프 2를 다 가지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게 보급형도 안 되는, 보급형보다도 더 낮은 아주 최하 보급형이라고요. 이렇게 보급형 카메라도 999장이 잘려 1초에.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120장. 120프레임일 때 이건 60프레임으로 60장. 그런데 문제가 삼성도 물론 뭐 그런 문제는 있어요. 삼성도 1초에 999장을 찍되 사진이 콩알만해져요. 조그만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니콘도 요 120프레임이나 60프레임으로 찍어봤자 1초에 사진이 요만해지니까 신기하다 이 정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쓰레기 기술이다. 이런 쓰레기 기술을 여기다 왜 집어넣냐고요. 전혀 쓸모가 없는, 눈곱만큼도 쓸모없는 기능. 그냥 한 컷이나 세 컷으로 해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정밀 촬영하는 게 약 100만 배쯤 낫다. 120프레임으로 찍으면은 120만 분의 1 정도로 나쁘다. 이런 기능을 왜 집어넣냐고 이걸. 어쨌든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건 아시고, 그래서 저는 한 컷입니다. 한 컷. 싱글 촬영 모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뭐 카메라, 이거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자, 플래시가 터집니다. P 모드에서도 플래시, 여기 이게 정목 감소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쏠 때는 조금 하여튼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DSLR이면, 이것도 DSLR 닮은 캠코더이고 니콘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니콘의 참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돌대가리라고 하면 나한테 욕을 하겠지만 이게 돌대가리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후발 업체지만 일본의 모든 전자업체를 다 평정을 하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왕국이 됐고, 니콘은 125년의 역사를 가졌는데도 삼성의 그 수백 개 협력업체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조그만 회사로 남아있고, 이게 머리가 나쁘니까 그래요. 이거를 여기다가 핫쇼를 만들어 가지고 애장 스트로브를 달게 해줬으면은 이 카메라가 1000만원짜리의 가치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애장 플래시를 못 쓰게 만들었고, 이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람을 찍는다. 이거 안 돼요. 사람 눈 멀어요. 플래시가 얼마나 이게 강하단 햇빛이 눈 멀 정도로. 그래서 정목 감소라는 게 있어요. 사람 눈이 빨갛게 나오는 걸 방지하는 건데, 사람을 향해서는 가능하면 찍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 찍을 때는 여기다 외장 플래시를 장착을 하고, 앞에 이 빛이 사람 눈한테 직접 받지 않게 끼우는 게 있어요. 그걸 끼워 가지고 은은하게 우윳빛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발광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밖에 없어. 내장 플래시도 P 모드하고 오토 모드만 되고, 지금 P 모드에서는 일단 플래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찍고 싶다 그러면은 P 모드로 촬영해도 되지만, 제 경험상 엊그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봤지만 실내에서는 M 모드가 아니죠.
완전 자동 오토 모드가 제일 나왔습니다. 오토 모드도 이거 오토 모드는 이거하고 조금 더 틀려요. 그리고 노출 보정할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지금 이게 정목 감소입니다. 사람 눈이 빨갛게 촬영하는 거 보통 이렇게 놓고 촬영하면 되는데요, 저는 슬로우로 놨습니다. 슬로우. 플래시가 빨리 터지지 말고 천천히 터져라, 이게 많이 비춰라 빛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면 노출 보정을 할 수 있다고요. M모드에 이게 없어요. M모드가 이 전문가가 쓰는 게 M모드예요. M모드는 내 마음대로 F값, 조리개, 셔터 속도, ISO 이걸 조절해서 촬영할 수 있는데, 신용은 냈지만 플래시를 첫째 사용할 수 없고, 애장 플래시도 못 쓰게 만들어 놨고, 노출 보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니콘에서 이 하이엔드 카메라라는 것이 일반 똑딱이 싸구려 디카보다는 좀 훨씬 좋은 고급형 디카이고, 아직 DSLR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모델이다. 이게 하이엔드 카메라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나 같은 사람도 쓴다는 걸 생각을 해서 전문가 모드를 넣어야지. 참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 찍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영상도 노출 보정이 됩니다. 사진 한 컷 찍고 약간 너무 밝으면은 내리고, 어두우면, 지금 딱 보면 화면이 조금 어두워지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그냥 어둡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플래시를 터뜨리니까. 자 보세요. 플래시를 하나 터뜨려서 여기 플래시가 터집니다. 터졌죠? 그 밝기가 적당히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 정도 밝기면은, 그러니까 노출 보정이 0입니다.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한 상태고, 자 노출을 0.3으로 0.7입니다. 이번에는 약간 더 노출 값을 올렸어요. 올리고 여기를 보세요. 플래시를 터뜨려 가지고 한 장을 찍었습니다. 조금 더 밝아졌죠? 이건 너무 밝다고요. 이게 요즘은 포토샵에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카메라는 10만원짜리 카메라든 1000만원짜리 카메라든 단지 사진을 찍는 도구일 뿐이다. 그 사진을 만들어서 완성시키는 것은 포토샵이라고 그랬어요. 이 카메라는 1000만원짜리 카메라로 찍었던 1억원짜리 카메라로 찍었던 그거는 하나의 카메라의 결과물일 뿐이고, 그건 사진이 아니에요. 아직 완성된 사진이 아니라고요. 포토샵을 거쳐야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토샵이 아무리 막강해도 오버 노출돼 가지고 하얀 사진, 노출 부족으로 까만 사진은 죽었다 깨도 보정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카메라에서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최대한 가장 상태가 좋게 촬영을 해야, 그러니까 포토샵이 아무리 마술을 부린다, 마법 같은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잘 나온 사진을 더 잘 나오게 하는 거지, 잘 안 나온 사진을 잘 나오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하시는지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카메라에서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그냥 무턱대고 팡팡 찍어서는 1000만원짜리 카메라가 10만원짜리 카메라보다 못하다, 이걸 아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노출 값을 이렇게 약간씩 조절해 가지고 P 모드에서 사진은 플래시를 터뜨리고, 동영상은 플래시가 안 터지니까 동영상은 그냥 촬영을 했습니다. 자 요걸 누르면 여기 있잖아요. 동영상. 지금 P 모드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메뉴가 왜 안 나오나 모르겠네. 메뉴. 이건 동영상 촬영한 거 미리 보는 거고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아까 메뉴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데 왜 안 나왔나 모르겠네. P 모드. 여기 이게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게 노이즈를 깔아 뭉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진을 찍던 동영상을 찍던 그 안에 어두운 지역에 노이즈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카메라에서, 그러니까 니콘의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노이즈를 깔아 뭉개는 정도, 이게 노멀로 했습니다. 이게 논이 있고, 이게 노멀이 있고, 하이가 있다고요. 하이로 하면은 아주 그냥 이 사진이 몽실이가 돼요, 몽실. 그러니까 노이즈 감소라는 게 노이즈를 없애는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고, 노이즈가 생긴 픽셀을 흐릿하게, 이 포토샵에서 보면은 저거 있잖아요. 흐림 효과.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뭉개가지고. 그래서 그게 보기에 좀 눈에 거슬리지 않게 보이는 건데, 그게 너무 과도하면은
이미지의 그 퀄리티 샤프함이 다 사라지니까 두리뭉실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단 노이즈 리덕션은 이건 노멀로 했고요. 액티브 디라이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내 하이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노출 보정을 제대로 안 하더라도 카메라가 알아서 밝기를 맞춰서 촬영하는 기능인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간에 아주 막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경기장 같은 경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데 있는 그 피사체와 바로 옆에 그늘진 데하고는 완전히 명암 차이가 너무나 뚜렷해 가지고 사진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거를 상쇄시켜 주는 게 여기 액티브 디라이팅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노출 보정을 안 해도 액티브 디라이팅을 하이로 했단 말이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정을 해라. 어둡게 찍히지 말란 얘기.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찍혀라. 이거는 다른 거는 뭐 할 게 없어요. 유서 세팅 이런 것도 할 것도 없고, 이거는 이거는 노출인데 멀티플 익스퓨저는 오프로 해나 뭐 온으로 해나 별 차이는, 저는 오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출이거든요. 멀티플, 일종의 측광이나 마찬가지요. 근데 일단 저는 오프를 했습니다. 여기 액티브 디라이팅을 하이로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동영상을 찍으면은, 자, 지금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동영상을 여기 레코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카메라에서 알아서 요 주변이 너무 어두우면은 이제 적당한 밝기로 촬영을 해요. 그런데 요거를 한번 해봐 가지고 다시 동영상, 이건 지금 카메라에서 동영상 요 줌을 당기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출 값을 이건 지금 재생할 때라고요. 재생할 때 막대가 나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촬영할 때 나와야지. 하여튼 이 니콘에 이거 한 사람 참 머리 진짜 나쁩니다. 이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런 카메라를 만드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만, 촬영할 때 안 나오고 재생할 때 나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자, 지금 이제 맞았잖아요. 이게 만일에 안 맞으면은 노출값을 조정해가지고 하면 돼요. 노출값을. 자, 요건 이제 오늘 P 모드에서 사진을 촬영한 거고요. 자, 어둡게 촬영이 됐죠. 노출값 제로. 노출을 1.7 정도로 하니까 너무 밝지요. 자, 1.5 정도 해도 그래도 밝아요. 이것도 밝지요. 이건 노출이 한 1.4 이렇게 노출 값을 조절하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원래 노출을 제로 해놓고 해도 이게 돼야 되는데, 플래시를 터뜨렸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노출 값을 제로 해놓고 플래시를 터뜨려서 촬영을 하니까 너무 밝게 촬영이니까 노출 값을 내려줘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내려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P 모드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처음부터 봐야죠. 자, 지금 액티브 디라이팅을 하이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실내이고, 여기가 저는 이제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2020년 9월 달에 이게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 이게 시골 구옥이라고요. 여기로 내려왔고, 이게 어두워요. 실내가 어두운데 액티브 디라이팅을 하이로 하니까 자동으로 이게 노출을 맞춰가지고 촬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어제다가, 그러니까 며칠 전에 완전 자동 모드로 해야 잘 나온다는 걸 이제 실내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실외 촬영에서 완전 자동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지금 이게 봐요. 여기 한 1600mm 정도로 당겼을 때 초점이 아주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P 모드라도 어제 이전에 올린 영상 같이 완전 자동하고 뭐 똑같이 멀리 아주 몇 킬로밖에 있는 거는 2000mm 아니라 8000mm로 당겨도 잘 나오지만, 이제 한 100m, 200m 있는 이런 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 이런 데서는 1600 이상 당기면은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더 근접 막 매크로 촬영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고, 지금 요거 보세요. 이게 지금 아주, 이건 뭐 육안으로는 어림도 없고, 이게 봐요. 이게 한 1600 정도 당기면 초점도 잘 맞고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게 지금 노이즈 리덕션을
아까 저 노멀로 줬잖아요. 하이로 주면은 이 노이즈는 더 많이 안 생겨요. 그 대신에 여기 다 뭉개져서 글씨를 못 읽을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프리미어에서 어느 정도는 보정이 돼요. 그런데 프리미어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걸 안 쓴다고요. 왜 안 쓰냐면은 이게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하려면 이거 하나 동영상 긴다 그러면은 이거 편집하는데 몇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린다고요. 그럼 그 하드웨어 편집 보드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집어넣고 돌려야 금방금방 이게 편집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뭐 그런 그 하드웨어 보드가 너무 비싸니까 쓸 수가 없고요. 뭐 프리미어에서 해야죠 뭐. 저도 이거 이제 이거 이 정도는 이제 보정이 되네. 보정 안 해도 야외에서 촬영하면은 이게 잘 나와요. 지금은 실내에서 P 모드로 세팅하는 방법 및 화질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마우스가 왜 안 나와? 예. 자, 지금 P 모드에서 이게 이 정도 나온다. 줌을 너무 많이 당기면 초점이 안 잡힌다. 한 1600mm 이상 안 당겨야 되고, 야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액티브 디라이팅을 저는 이제 하이로 놨습니다. 그거는 이거하고는 이거하고도 약간의 상관이 있죠. 액티브 디라이팅을 하이니까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무조건 밝기를 맞춰서 촬영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모자라다 싶을 때는 노출 보정을 해줘야 돼요. 동영상 한번 조금 찍어서 다시 재생을 해보고, 재생되는 동영상이 이제 카메라 액정으로 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밝기가 어둡다 그러면 노출 보정을 해줘야 돼요. 노출 값을 올려야죠. 어두우면은. 너무 밝다 그러면은, 아주 밝은 날은 노출 보정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야 된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했고요. 자, 요거 이제 P 모드로 촬영하는 방법 및 세팅하는 방법 같은 거 다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인터넷 창 그 웹브라우저 하나 띄우시고요. 여기 검색어 입력하는 데 말고요. 여기 주소 입력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 KR까지 입력을 해야 돼요. 가나출판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이제 오시고요. 올 수도 있고요. 여기 유튜브 클릭하면은 이제 이게 제 채널이고요. 여기서 여기 올린 겁니다. 조금 전에 올린 거. 여기는 니콘 쿨픽스 심층 분석, 참으로 문제가 많은 카메라입니다.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으로 제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니콘 쿨픽스 P900이 제가 살 때는 125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뭐 80만 원 이하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100만 원이 넘는 카메라가 너무 이게 참 고객들을 우롱을 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 전문가 모드를 집어넣어야지. 전문가는 안 쓰나요, 이거를? 그래서 내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어제 이거 이전에 올린 영상은 이제 요거는 실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나오는가 테스트를 한 거고요. 이거는 오토 모드로 촬영한 거예요. 오토 모드로 촬영을 했더니 노이즈 리덕션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진의 선유도가 떨어져서 그냥 일반적인 스냅 사진 정도는 되지만, 저는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런 사진은 절대로 안 되고요. 일반 개인이 스냅 사진 정도는 되지만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하여튼 무조건 이거보다 더 잘 나옵니다. 단지 요거는 2000mm 망원이 되니까 오리 촬영한 영상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만드는 영상은 편집해 가지고 여기다 올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